나의 소원.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 백범 김구 기념관. 24년 8월 15일 목요일.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 백범 김구 기념관. 백범 김구 1876년 1949년 24 77.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목차.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 8페이지, 민족 국가 10페이지, 정치 이념 18페이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29페이지. 8페이지.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황해도 해주 백운방에서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서당 교육을 받았으며 1893년 17살에 동학에 입도하였다. 1894년 18살에 팔봉 접주로 임명되었다. 황해도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선봉장이 되어 해주성을 공격하였으며 동학 농민운동 후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 안태훈의 집에 머물면서 유학자 고능선에게 유학을 배웠다. 만주 지역을 시찰하다 의병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1896년 20살 때는 치아포에서 일제의 명성 황후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일본 육군 중위 스치다 투티엔 랑량을 처단하고 체포되어 인천 감리소에 투옥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옥중에서 신서적들을 읽고 개화사상을 키웠으며 감옥을 빠져나온 후 승대 생활을 하기도 했다. 1899년 23살 환속한 후에는 황해도 각지 학교를 설립하는 등 신교육 운동을 위해 노력하였고 1905년 을사늑약 무효 투쟁을 벌이는 등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29살 때 1907년에는 31살에는 국권 회복 운동의 국내 최대 비밀 조직이었던 신민회에 가입하여 황해도 총감으로 활동하다가 1911년 35살 때는 안학사건, 105인 사건 등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15년 39살 출옥한 후에는 동산평 농장의 농감 생활을 하며 농민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3살 3.1운동이 일어나자 백범 김구 선생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 등의 역할을 하며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시정부를 지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24, 55 무슨 메시지지? 1932년에 56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일으켜
국내외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일제히 추적을 피해 이동 생활을 하면서도 한인 청년들을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시켜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등 다가올 독립전쟁에 대비하였다. 1940년 64살 43살에 중국으로 가?重庆에서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된 백범 김구 선생은 한국광복군을 조직,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이루었고 연합국으로부터 전후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힘썼다. 1945년 69에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 돌아온 백범 김구 선생은 중국에서 26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에는 72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소위원회의 결의에 반대하며 남북한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의하고 평양에서 김교식, 김일성, 김두봉과 사김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은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다가 1949년 6월 26일 통일을 원치 않았던 친일 반통일 세력의 하수인 안도희의 형탄에 서거하였다. 1949년 6월 26일 안도희 73살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독립과 자주 평화통일에 평생을 바친 민족의 지도자이며 결의의 큰 스승이다. 10페이지 민족 국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이다. 70평생을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치엔이 1. 남의 밑에 사는 부귀 후贵 2. 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갔던 신라의 충신 박재상 벼디상삼이 차라리 계림 찌린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그의 진정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외왕이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재상이 기꺼이 죽음을 택한 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는 의지 때문이었다.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이웃나라의 연방, 聯邦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지 않지만 만일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제 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 성人,오로 숭배하지만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빈见 1. 빈천 가난하고 천함 2. 부귀富贵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음 3. 신라의 충신 박재상 벼디상 눌지 마립간 10년 426년에 왕의 명을 받아 고구려에 벌모로 있던 눌지 마립간의 동생 복호 부허를 구하여 신라로 돌아왔으며 이어서 외국 외고에 벌모로 있는 왕자 미상은을 구하러 건너갔다. 왕자를 구출하여 신라로 보낸 후 그를 신하로 삼으려는 외왕의 설득을 거절하다가 죽었다. 4. 연방, 聯邦, 자치권을 가진 다수의 나라가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에서 연합하여 구성하는 국가,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5. 성인, 성人,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6. 숭배, 우러러 공경함. 왜냐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해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말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자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밖의 생각인 것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지만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안에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지만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도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결국에는 바람이 잠잠해진 뒤의 풀과 나무들처럼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모든 사상도 가고 신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 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자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지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 동포, 스아의 동포의 7.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임무는 첫째, 남의 절제, 간섭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이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사해 동포 7에 대한 해석 14페이지. 논어 론위의 안연편 연유엔편에 나오는 말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같이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이다. 가능할까요? 어려워. 나는 오늘날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텐즈. 이런 이유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리 삼천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천직 8. 타고난 직업이나 직분 텐즈 15페이지.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 쉬취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3천만 우리 민족이 옛날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사이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헛된 생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으니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깨달을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춘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使命, 11에 눈을 떠서 기꺼이 제 마음을 닫고 제 힘을 기르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쓴다면 30년이 못 되어 우리 민족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9. 자굴지심, 自屈之心. 스스로 자기를 굽히는 마음. 10. 서곡,序曲, 악곡, 대개 오페라와 같은 극음악의 앞에 붙은 관현악 도입부. 여기서는 시작의 의미. 11. 사명, 使命, 맡겨진 임무. 18페이지 정치 이념.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각 개인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생기기 이전이나 저 레닌의 말대로 나라가 소멸된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국가 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이러한 무조건의 자유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란 일종의 규범의 속박이기 때문이다. 국가 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구분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달렸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개인 또는 계급에서 나온다. 개인에서 나오는 것을 전제 또는 독재라 하고 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 독재라 하고 일반적으로 파쇼라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이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되면 그만이지만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니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반 정치도 일종의 계급 독재로 이것을 수백 년 계속하였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스의 독재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모든 계급 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다.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 수백 년 동안 조선에서 행하여 온 계급 독재는 유교, 그 중에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정치뿐만 아니라 사상, 학문,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까지 규정하는 독재였다. 이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다. 주작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니 이 영향은 예술, 경제, 산업에까지 미치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국민의 힘, 밀리가 약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의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경륜, 찡론, 시비 생기더라도 그가 집권 계급의 사람이 아니거나 또 집권 계급이더라도 사문난적, 스원, 란죄, 13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면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싹이 틀에다가 눌려 죽은 새 세상, 싹도 틔우지 못하고 밟혀버린 경륜이 얼마나 많았을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진보가 없다고? 그건 아닌데. 지금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이러한 독재 정치 중에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 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헤겔 14의 변증법 15, 포이어바흐 16의 유물론 17이 이 두 가지의 애덤 스미스 18의 노동가치론 19를 가미한 마르크스 20의 학설을 최후의 것으로 믿어 공산당과 소련의 법률과 군대와 경찰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에 1.1획 이된 이화이라도 반대는 물론이고 비판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하여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청으로서 대하니 이는 옛날 조선의 사문난적을 대한 것 이상이다. 경륜 칭론 12, 20페이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13. 사문난적 스원乱贼 유교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비난하여 일컫는 말 14. 헤겔 1770부터 1831 독일의 철학자 변증법에 입각하여 독일 관념론의 체계를 수립하고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분에 사상적 영향을 미침. 변증법 15. 자연,自然, 사회, 社会, 사유, 思维 등의 발전을 모순, 모둔, 대립, 对立, 종합,综合의 논리로 밝히는 연구 방법. 포이어바흐 16. 포이어바흐 1804년부터 1872년까지 독일의 철학자, 도덕가 17. 유물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18. 애덤 스미스 1723년부터 1790년까지 영국의 경제학가, 철학자, 고전파, 경제학의 창시자로 중상주의적 보호정책을 비판하고 자유경쟁이 사회진보의 요건임을 주장하면서 산업혁명의 이론적 기초를 다짐. 19. 노동가치론 19.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노동의 양, 즉 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학설. 20. 마르크스 1818부터 1883 독일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철학자, 독일 관념론, 공상적 사회주의 및 고전 경제학을 비판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 만일 이러한 정치가 세계에 퍼진다면 전 인류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하나로 통일될 법도 하지만 설사 그렇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불행히도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인류의 불행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 학설의 기초인 헤겔의 변증법 이론이란 것이 전면적 진리가 아닌 것은 이미 여러 학자의 비판으로 인해 알려지지 아니하였는가. 자연계의 변천도 변증법에 의하지 아니함은 뉴턴, 아인슈타인 등 모든 과학자들의 학설을 보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다. 산에는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않고 들에는 한 가지 꽃만 피지 않는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산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100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이 발달하고 또 철학으로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래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나는 노자 라오즈 21의 무의 사상, 오의 사상 22를 그대로 믿는 자는 아니지만 정치에 있어서 너무 인공을 가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게 사람이란 전지전능,全知全能 23 할 수 없고 학설이란 완전 무결, 완全无缺 24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생각, 한 학설의 원리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빠른 진보를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그야말로 변증법적인 폭력의 혁명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생물에는 다 환경에 순응하여 자신을 보존하는 본능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길은 가만히 두는 것이다. 작은 꾀로 자주 건드리면 이익보다도 해가 많다. 개인 생활에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은 군대의 병정도 감옥의 죄수도 아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호령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극히 부자연하고 또 위태한 일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파시스트 25와 독일 나치스 26이 불행하게도 가장 잘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노자 로즈 21, 23페이지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한 중국 제자 백가 가운데 하나인 도가의 창시자 무의 사상, 우의 사상 22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 인간의 지식이나 욕심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시킨다고 여기고 자연 그대로를 최고의 경지로 봄 23 전지전능,全知全能 어떠한 사물이라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 24. 완전 무결, 완전 우최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아무런 결점이 없음 25. 파시스트 파시즘을 신봉하거나 주장하는 사람 파시즘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배회적 정치 이념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일당 독재를 주장하여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 26. 나치스 히틀러를 당수로 한 독일의 파시스트당 27. 갑론 을박 자론 이보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편의 주장을 반박함 미국은 이러한 독재국에 비해서는 심히 의견의 통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일의 진행이 느린 듯 하여도 그 결과로 보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일을 의논할 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저마다 제 의견을 발표하여서 소란하고 통일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감론 을박 자론 이보로 서로 토론하는 동안에 의견이 차차 정리되어서 마침내 두어 큰 진영으로 포섭되었다가 다시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 결론에 도달하여 국회에서 결의가 되고 원수 28 元首의 결재를 얻어 법률이 되면 이것으로서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모양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는 한 절차 또는 방식이지 그 내용은 아니다. 즉,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 결의의 복종, 이 세 가지가 곧 민주주의다.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 결의의 복종. 국론, 국론, 즉 국민의 의사는 그때그때 국민의 언론전, 론전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어느 개인이나 당파의 특정한 철학적 이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특색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 투표, 다수 결복종이라는 절차만 밟으면 어떠한 철학에 기초한 법률이나 정책도 만들 수 있으니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그 헌법의 조문,条文뿐이다. 그런데 헌법도 결코 독재국의 그것과 같이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로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민주, 즉 백성이 나라의 주권자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공론을 움직이려면 어떤 개인이나 당파를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의 의견을 움직여야 된다. 원수,元首 28, 국가원수, 대통령, 최고 책임자 25페이지 29, 조문, 条文, 규정이나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적은 글. 백성들의 작은 의견은 이해관계로 결정되거니와 큰 의견은 그 국민성과 신앙 및 철학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생긴다.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의 힘이요. 산업의 방향도 문화와 교육으로 결정됨이 큰 까닭이다. 교육이란 결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이다. 어떠한 철학의 기초 위에 어떠한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국민교육이다. 그러므로 좋은 민주주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에 해가 된다. 인류 전체를 보아도 그러하다. 이상에 말한 것으로 내 정치 이념을 대강 짐작할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 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 정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충분한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천지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아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설하자고. 그렇다고 내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련의 독재적인 민주주의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언론 자유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가치를 판단하였을 뿐이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기초로 한 것을 취한다는 말이다.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반드시 최고의 완성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의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정치 형태도
무한한 창조적 진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반만년 이래 여러 가지 국가 형태를 경험한 나라의